김재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여권이 발빠르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은 정책위 의장, 그리고 황진화 사무총장 이 세 진영이 출범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 당이 이제 그동안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그 어떤 지역적으로 또는 그 의원들의 성향을 좀 아울러서 함께 가자는 그런 당직 개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발전적으로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빠른 속도로 다시 또 결집하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쓰입니다. 근데 하여튼 새누리당은 좀 일사불란한 게 있어요. 저희 당하고는 달리. 물론 뭐 저 대통령이 계시고 권력의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은 문화 자체가 좀 일사불란한 문화고 우리는 좀 각자 개성이 존중되는 문화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당도 개성이 존중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또 개개 의원들의 생각도 상당히 많이 당 지도부에 반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잘못하면 또 탄핵도 당하고 이런 문화인 거는 똑같지만 이번에 이렇게 혼란이 빚어졌던 것이 어떤 특정한 뭐 당직을 놓고 싸웠다든가 또는 큰 어떤 당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과 청와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어떤 정부의 정책과 또 정부의 어떤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두고 약간의 불협화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이 부서질 정도의 그런 어떤 갈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새 진영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기도 평택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 황진화 사무총장은 경기 파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무 2부총장의 박종희 전 의원은 이 수원 아닙니까? 경기도 수원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3명입니다. 그리고 사무 1부총장의 홍문표 의원은 충청도고요. 충남 홍성 예산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남권으로는 김정은 정책위장이 유일하게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경상도권 인사 당직 배제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영남권 의원들이 실제로 인사를 보니까 뭐 김정은 정책위장 빼놓고는 다 수도권이고 조금 이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이 실제 영남권을 차별한다든가 또 영남 국회의원들은 다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 또 충청도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전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자꾸 영남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전진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저도 사실 경북 출신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조금 물러서 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동메달이라 하니 이게 정말 좀 또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어떤 기반을 갖춘 정당이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호남, 또 우리 당의 경우에는 좀 영남 이러니 이제 아무래도 영남 지방의 의원들이 좀 많고 그게 기반이 되니 우리 당에서는 뭐 영남 지방은 당선되기 쉬운 거 아니냐. 또 거꾸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 의원들은 좀 당선되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 하자, 뭐 또 쫓아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좀 자괴감이 느껴지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이 김우성 대표가 어쨌든 이 수도권은 금메달인데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영남권은 동메달 아니냐 이렇게 또 표현까지 했어요. 예. 하여튼 저 새누리당은 선거 앞두고 변신의 귀재입니다. 뭔가 하여튼 좀 변화를 예. 광하게 해가지고 네. 뭔가 표심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또 전략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당 같아요. 새정치연합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당이 지금 뿌리가 지금 흔들흔들해가지고요. 오히려 우리는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조금 더 중용하자. 왜냐하면 호남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또 지금 만약에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을 배제하면 또 호남 홀대로 내가지고 네. 우리 텃밭인 호남에서 또 지지를 많이 잃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오히려 더 중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의 출범 전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호남 중진 배제론이라든지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겁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잠복돼 있죠. 결국 영남이나 호남이나 결국 늘 이제 선거 때 가까워지면 물갈이로는 시달리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호남의 지역구를 다선 의원들은 좀 불안하죠. 늘 이제 물갈이 대상이 되어 왔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물갈이라는 게 안 통하는 게 네. 지금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선이 보장이 돼야 예. 그래야 물갈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네. 우리 당 공천 받아서 당선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물갈이라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공천 안 주면은 예. 뭐 나 나가겠다, 네. 신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섣불리 지금 물갈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정치연합 호남에서도 새정치연합 이름으로 나가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황이 예. 뭐 여러 여론조사도 지금 그런 조사 그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던데 예. 새누리당은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영남에서 새누리당 공천 받으면 당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영남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은 그렇게 새정치연합처럼 민심에 위반된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도 약간 논리 비약 같습니다. 반론 피세요. 어쨌든 뭐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에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질책하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 여론에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네. 또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만 보더라도 그래도 야당에 비해서는 한 2배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공천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아마 전국 전체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에 비해서 2배 이상 나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권은 사실은 그런 주장을 그동안 해온 건데. 그것은 이제 야당이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뛰지도 않고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정치 구도가 똑같았지만 우리가 야당일 때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가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을 할 때 매일 같이 지지율 관리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가 2배로 뒤졌습니다.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늘 앞섰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노력하면서 결국 따라잡고 나중에 2008년도 됐을 때는 그게 2배 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는 우리가 지지율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서 2배 이상 앞서가다가 이것이 끊임없이 어떤 정책 실패나 또는 정치의 어떤 민심을 위반한 그런 이탈한 정치를 계속하다가 결국 지지율이 역전되고 아직까지 이게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운동장이 그때는 그럼 운동장이 거꾸로 됐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실 새누리당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해가지고 사실 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이 많이 지금 깎아내려진 상태죠. 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좀 현재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층이 무당층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언제든지 야당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고 늘 과거 여론조사 해보면 우리가 늘 조금씩 뒤집니다. 그렇지만 막상 또 투표를 하면은 또 숨은 표가 야당 숨은 표가 있기 때문에 숨은 표가 있어서 또 선거에서 우리가 많이 또 이긴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좀 기성 정치권이 좀 국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좀 뭔가 좀 새로운 정치 질서가 좀 태동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 질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김재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당을 나와서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유승민 사태, 유승민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주 동안 이제 이 뭐 정치면 톱을 기록했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당청 관계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이 소통, 불통 문제가 계속 쌓여 있다가 마침내 폭발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는 적어도 다른 문제보다도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한 소통 이것만은 하나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나 또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방 같은 건 좀 조율을 하셨나요? 황교안 씨과? 7월 16일. 7월 16일. 7월 16일. 뭐 오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이라는 뿌리 속에서 공동의 운명체이고 또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국정 운영을 맡겨준 국민들에게 무한히 봉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청은 하나이고 당정청도 삼위일체 하나다. 예,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뭐 따로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그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래도 대통령 특보로 계시니까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여당의 주된 그 어떤 활동 방향 또는 여당의 어떤 존재 이유 자체가 네. 이 정권을 출범시키고 그 정권이 이제 성공하도록 또 이끌고 가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이 성공하면 이 선거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가 이러니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지지해 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선거에서 이제 정권을 다시 만드는 것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부득이 이 정권이 잘못되었다. 여당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잘못되었으니 이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정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여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여당은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내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당이 그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결국 여당이 나중에 선거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정권을 연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은 특히 이제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 또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 또 정책과 법률과 예산이 함께 가야 되는 경우에는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운명 공동체고 삼위일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까지 잘 추세를 보면 대체로 더 급한 쪽은 정부 쪽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거나 성과를 내려면 여당의 힘을 빌어서 국회에서 이제 이 제도로 만들고 또 법률로서 만들고 예산도 뒷받침 받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당청 관계의 경우에는 청와대 또는 정부에서 항상 여당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면 당이 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이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또는 늘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왜 청와대 내지 정부는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물밑에서 만나서 해나가면서
어떤 정책을 조율하면 좋은 일인데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 청와대도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 당내에서도 그러한 어떤 지도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선을 되거든요.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 저희도 17대 때 저도 여당을 해봤는데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결국은 선거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까 이제 김재현 의원 말씀대로 여당이 그 대통령이나 정부를 이제 잘못했다 공격을 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결국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운신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뭐 언젠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당정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과 대화하시기 전에 여당과 대화를 충분히 하시라. 제가 누차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당에 있을 때는 선거 때는 가까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당원들하고. 근데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청와대 들어가면 일단은 공무원들에 둘러싸여요. 우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공무원에 둘러싸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하고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민심을 잘 아는 것은 당이다.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잘 알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그래도 잘 압니다. 공무원들보다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당이 좀 주도를 하고 당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만이 대통령이 엉뚱한 길로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대체로 보면은 청와대 들어가면 되게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당정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내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김재현 의원 말씀대로 사실은 여당은 좀 물밑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하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김재현 의원하고 잘 되시는 거예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갈등이 표출되는 거 그동안 아니겠습니까? 안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 됐으니까 잘 되게 하려고 정무특보직도 신설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제가 원내 지도부에 있을 때는 뭐 소통이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직거래를 많이 해서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오히려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것은 아마 그 잠시 동안의 어떤 그 장애가 있었고 사실 우리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당청 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극히 최근에 극히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있었지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저는 같습니다. 문화가 좀 저희는 좀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고 우리 이제 새누리당은 좀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쫙 일사불란하게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점은 좀 적은 것 같고 어쨌든 김재원 수석이 할 때는 잡음이 없었어요. 없기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당도 사실은 여야 간에 대화하기 힘드는 것이 원내대표가 딱 힘을 가지고 청와대나 다 조율을 해줘서 지금 좀 편하죠. 야당도. 근데 이제 여당 원내대표 중간에 낑겨가지고 야당하고 청와대가 중간에 낑기면 저희도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원희철 대표가 취임하셨으니까 당청 간에 잘 의견을 모아서 단일 의견으로 해서 우리 야당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답답한 것은 사실 청와대거든요.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도리어 공격을 하고 나서면 답답한 것은 청와대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 결국은 의사소통이 점점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야 간의 관계는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해서 잘 뭘 만들어도 이게 구체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야당 원내 지도부는 다시 당내에서 이게 무슨 지금 이런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하고 도리어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병호 의원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의 소통이 잘 돼야 여야 간의 협상도 좀 힘을 받고 잘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좀 이 메르스 전국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 뭐 가뭄도 뭐 어쨌든 장마가 좀 와서 뭐 비걱정은 좀 됩니다만 어쨌든 좀 해갈이 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 국면도 좀 전환하고 정말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그 54일간 비워뒀던 정무수석도 임명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이 광복절 8.15 특사도 조금 정말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좀 폭넓게 좀 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금 고민,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여러 정황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인지 좀 말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서 경제가 나아진다든가 또는 무슨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나라가 변모한다든가 그런 단계는 한참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그 과거와 다른 선진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그러나 이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이 제도적인 이 장애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공무원 연금 이야기했지만 이 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곧바로 이제 우리 국가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노동개혁도 지금 굉장히 문제고 교육개혁이라든가 또 사회 각 그 분야에 많은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단계에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제도가 지금 우리는 2015년도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제도는 옛날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이어오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뒤를 당기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과감히 이제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그 여야 간에 이 선진국가를 향해서 가는 어떤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여야 간에는 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그게 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의석수와 무관하게 지금 현재 야당이 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지경이 되어 있으니 상당히 답답한 지경이죠. 결국에는 또 여당에게 손을 벌리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고민의 일단을 지금 김재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사실 이제 당은 다르지만은 이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의회주의자시고 또 뭔가 소통도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사실 2년 6개월 이제 거의 임기 반 지났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시고 뭔가 좀 뒤떨어진 구시대 제도를 새롭게 바꿔보자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앞서가는 미래로 가야 될 이 대한민국을 오히려 지금 구시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 마인드 자체가 좀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좀 실망스러운 그런 국정을 운영했다고 보고요. 뭐 지금부터라도 뭐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쉽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야당으로서는 사실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제 관련 법안도 뭐 30개 중에서 23개인가 통과시켜 드렸고 뭐 저희로서는 그래도 웬만큼 협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탓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야당 할 만큼 했고 국회 선진화법도 뭐 그럭저럭 잘 운영됐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막 단상 점거하고 뭐 햄머로 뜯어 깨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보다 그런 모습은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타협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대 국회까지는 해보고 또 20대 국회에 가서 좀 손을 보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29개에서 누가 다수당 될지 모르니까 또 이제 안 하려고 거예요. 또, 아니, 또 자기들이 또 소수당 될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제 당장 어제 우리 당 대표가 20대 국회에 누가 다수당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번 19대 국회에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말만 선진화법이지 이게 국회 식물국회로 만든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쳐놓고 20대 국회로 가자. 그런 입장을 당대표가 직접 밝혔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에서 저도 뭐 선진화법 되게 좋은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원내 지도부에 있으면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의안을 처리를 해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거든요. 그렇게 알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위헌 심판까지 제기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저는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지만 사실 우리 국회가 우리끼리 만든 규칙이잖아요. 우리끼리 만든 규칙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도저히 이게 다시 개정이 안 되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우리끼리 만든 규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달라. 이건 사실 우스운 거거든요. 그래서 19대 국회 마지막에 이걸 고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 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통과시켜 놨으니까 그렇습니다. 딱 한 회기 해보고 해봤는데 지금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나마 선진화법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볼상사나운 싸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처럼 뭐 또로 몸싸움하고 뭐 전부하고 이런 거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국민들에게 좀 면이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선진화법을 일단은 좀 더 시행해 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이른바 국회법 저는 뭐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말도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통칭 선진화법에 의해서 과거에처럼 국회 폭력을 가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국회의사당 내의 행위는 정치행위다 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고 대신 이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에 다가가기 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이미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폭력을 가하면 국회에서 영구 추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도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전혀 안 싸우게 되었다라고 할 때 좋은 법이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을 깨지 않는 것이 무슨 그릇을 잘 다뤄서가 아니고 아예 설거지를 안 하니까 이제 그릇이 깨질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거라서 여야가 사실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손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회기 해봤으니까 뭐 이런저런 평가들을 좀 수렴해서 아마 역대 법안 처리 건수를 보면 아마 19대 국회가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저런 이제 긍정 부정 평가들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니까 야당에서도 검토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오늘 야권 쪽에도 짚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야당 얘기는 전혀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딱 한 질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당무위가 열려서 혁신위안을 상당 정도 이렇게 통과도 시켰어요. 사무총장직 폐지하는 것은 통과시키고 최고위원회 폐지는 일단 좀 더 논의해 보자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박지원 의원이 혁신위가 성공하면은 작은 신당이 생길 거고 혁신위가 실패하면은 큰 신당이나 분당 사태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들으셨죠? 그만큼 이게 신당이 뜨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의 시각에서 볼 때.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워낙 그 정치 구력이 풍부한 정치인이고 호남의 민심을 나름대로는 좀 반영하고 있는 정치인이라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주목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병호 의원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뭐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께서 지금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내년에 출마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또 그분들 추종하시는 분들이 또 출마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야당 내의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이제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거나 또 이제 당내 갈등이 더 심화돼 가지고 일부가 또 거기 합류해서 더 크게 신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김상곤 위원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야당이 내년 총선에 빅 텐트를 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제도 몇 개 바꾼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 어제 당무위 통과했지만 사실 뭐 그 혁신안이 통과된다 한들 우리 당이 혁신이 됐습니까? 또 국민들은 혁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당이 통합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당의 지도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혁신위원장이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을 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될 건가. 예,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당 상황이라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하여튼 야당이 건전한 야당이 그리고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훨씬 정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정되고 총선에서는 우리 새정치연합이 정말 좋은 야당으로 우리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덕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